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하는 뉴스 뭘 골라오셨을까요? 언론중재법 또 충돌. 어제 국회에서 크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예.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또 시위도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시위에 항의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보도와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5배? 예. 처음에 여당에서는 소위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이 법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이제 다 들어갔는데 지금 법안 개정 과정에서 다 빠지고 언론사만 남았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 잡겠다는 게 핵심 목표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짜 뉴스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근데 가짜 뉴스의 99% 이상은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다는 데이터도 있던데 그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짜 뉴스가 뭔지 정의도 좀 뭐 모호한데 어찌 됐든 이거는 그럼 언론사가 모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언론 노조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럼 이거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괜찮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 아픈,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점은? 뭐 그러니까 유튜브 환경이 여당의 뭐 우호적인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놔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들까지 뭐 여기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다. 이게 허위 보도와 조작 보도를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과실, 이제 과실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중과실이냐? 이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를 한 것도 5배 이렇게 매기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까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가짜 뉴스 나빠요. 그리고 나쁜 언론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언론들도 존재해요. 근데 고의냐 아니냐를, 악의적 보도냐 아니냐, 고의냐 아니냐를 어떤 기준으로 재단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나쁜 보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의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향해서 치열하게 탐사 보도를 하고 기획 보도를 하고 이런 언론들까지 덩달아서 입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민주당은 여기에 모두가 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이제 뭐 대기업 임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뭐 이런 빠졌죠,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졌어요. 근데 뭐 그 가족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 뭐 최서원 씨 지금 그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니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왜냐하면 당시의 보도도 완전히 100% 맞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틀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반대 사례로 그걸 들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말이죠.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은 이 소송 못 걸게 해놨는데 보조 장치로. 대기업 아닌 중견기업.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양진호 씨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중견기업 중에서도 이 보도의 대상이 꽤 많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이 소송을 걸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언론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겠어요, 보도가. 예, 뭐 여러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법사위에 넘어갔어요. 다 5일의 숙려 기간이 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면은 이르면 25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 또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민주당은 이거에 좀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지금 좌절됐어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도 검찰개혁 거리둬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할 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언론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지자들의 강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언론개혁, 이 언론중재법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9월 넘어가면 이거 못한다. 왜냐면은 대선 국면 들어가면은 언론도 잘못한 거 개혁해야죠. 개혁 맞는데 이 방향이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문제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그렇고요. 두 번째로 가죠. 이천이 익숙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는 역대 두 번째 규모 확진자 규모인 2,152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2,000 거기서 2,000이라는 함은 예. 숫자 2,000. 숫자 2,000이에요. 예. 오늘도 지금 제가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2,000명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1,770명이었는데 2,000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2,000명대 중반이면 2,500명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예. 2,000 몇십 명 정도. 2,030명 이 정도죠. 그러니까 확진자는 지난달 7일부터 44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여부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2주가 아니라 한 4주 정도를 한 번에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까지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냥 추석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여력은 없어요.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또 높이는 것도 뭐 전국을 4단계로 하는 것도 경제, 이 피로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현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현행 거리두기가 추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들리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 인센티브 얘기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4단계의 경우에 오후 6시에 2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미접종자 그리고 2명은 접종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사람 한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6시 넘으면 수도권 4단계지요. 6시 넘었을 때 2인까지만 모이게 한 걸 이 사람들은 그 명수에 넣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근데 무한정 늘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4인 제한이 있는 거예요. 4인 제한까지는 있는데 어쨌든 2명은 더 플러스했는데 백신 접종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브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해서 좀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의 67% 그리고 화이자는 88%의 그 감염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만큼 델타 변이라도 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한번 가보겠다 지금.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으니까.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4명까지 되되 그중 2명이 2차 완료자면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또 뭐 하다 보면 적응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발표가 확실히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매우 유력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전에 이제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원로가 필요해. 원로가 필요해. 이거 정치권 얘기군요. 예. 정치권의 두 원로가 어제 소환이 됐는데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위로 전화를 받았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황 씨는 동지애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확인돼야 된다. 함께하는 길을 찾겠다고 적었는데요. 황 씨는 오늘 오전에 이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7시 30분이죠. 7시 15분에 황교익 씨가 자신의 SNS에 사퇴하겠답니까? 정확한 워딩이 뭔가요? 사퇴하겠다.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그 상황에서 사퇴를 하겠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이 됐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어른을 모셔와 앉혀놓고 호통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시각을 비친 건데 간접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으로도 읽혀지고 있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 진짜 그냥 액면 그대로 이런 어르신 필요한데요 하면서 어르신의 사례로 든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행간 한 자락이 더 깔려 있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이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나왔어요? 그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 상황이 지금 좀 극으로 좀 많이 간 상황이고 위기감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이준석 대표가 뭐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젊다 보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런 어르신의 사례로 그냥 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물밑 작업이 진짜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것까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네. 광주 5.18 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왜 5.18 묘지를 가시는 거냐? 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 게 아니 그냥 아니고? 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치 행보, 그러니까 정치 뭐 출마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예전에 대표 시작할 때 처음 갔던 게 5.18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5.18 그때. 왜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도 다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 만났거든요.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책을 이쪽에 맡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양당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조정을 할 원로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둘 다 소환된 이런 모양새입니다. 2부에 김은혜 의원이 오늘 나오잖아요. 저희 패널로 말해서 김은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홍보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본부장의 얘기 김종인 위원장 이름이 왜 갑툭튀처럼 나온 건지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인터뷰가 바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듣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